전공이 무더기 사지 의료 대재앙 터진다. 일단 이 사진을 먼저 보시면 의료 대재앙이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을 두고 갈등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 의료계는 안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극과 극의 대치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나는 것은 지금 뭐 국민이죠. 또 환자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게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은 어디 가버리고요. 극과 극 대치, 강대강 대치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 주장만 한다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 필요 없이 말입니다. 자기 주장만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진짜 대한민국 큰일 났구나. 저는 그런 생각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경제는요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경제라는 게 돈 쓰는 거라는 게 편안할 때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사회가 편안하지 못하고 국가가 편안하지 못하면 돈 안 씁니다. 지금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딱 그 모양입니다. 그러니 돈 쓸 생각을 안 하죠. 지금 이대로라면요. 지금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사표를 낼 수밖에 없고요. 또 이 무더기 사표는 결국 의료 대재앙을 초래할 겁니다. 의료 대재앙이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서울 상급 종합병원만 하더라도요. 빅5의 전공의는요. 병원 5개만 딱 보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은 46.2%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40.2%고요. 서울 삼성병원은 38%고요. 서울 아산병원은 34.5%고요. 서울 성모병원은 33.8%예요. 그러면 병원 5곳 전체가 평균이 39%라는 거거든요. 의사가 10명 중에 4명이 없어지면 수술이 되겠습니까? 응급실 운영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진짜 심각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드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투쟁을 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응급실은 반드시 개방이 돼야 되고요. 수술실에서도 반드시 국민의 목숨을 살려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절명의 과제입니다. 의사잖아요. 의사라는 것은 본연의 업무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저는 의사분들이 자기 자리를 좀 지켜주시는 분, 특히 응급실하고 수술실에서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명감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국민의 목숨이 위태롭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물론 뭐 최악의 상황 그렇게까지 안 가리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래야 된다고 또 생각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현실은 지금 대화도 없고요. 타협도 없습니다. 강대강의 대치만 있을 뿐이거든요.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사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대사직하겠다면서 지금 계속 사직서를 제출하고요. 또 정부에서는요. 고발하겠다. 의사 면허 박탈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갈 조짐이 너무너무 많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의대 정원이라는 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많이 늘어난다. 나이가 먹으면 병원에 가게 돼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젊을 때는요, 아이고 병원에 왜 저렇게 자주 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젊을 때는 뭐 병원에 갈 일이 있어? 감기 걸리면 예, 뭐 이불 2장 덮어 쓰고 자면 그 다음날 깨끗한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그렇나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장기가 자꾸 고장이 나요. 공장 기계도 오래 쓰면 예, 이게 예, 고장이 나잖아요. 장기도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럼 베이비 부모 세대가 늘어나면 의대도 좀 늘어나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것은 의료계도 동의도 하고요. 이게 국민들도 그렇게 동의하고요. 또 정부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의견 일치 방법은 있어요. 예, 의대 정원을 좀 늘려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어떤 의료에 적극 지원하겠다. 어느 쪽이든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 말입니다. 이게 대화든 타협이든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그냥 폭주 열차처럼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앞으로만. 곁눈도 안 봅니다. 그러니 문제가 진짜 심각하죠. 실제 의료계에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말입니다. 예,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구체성이 없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 구체성 없다 이거예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어떻게 해줄 거냐.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뭐 구체안이 없었다. 지금까지만 정부가 수가 올려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건보 재정이 제대로 안 되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나자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말로만 하는 정책을 못 믿겠다 이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응급실의 심폐소생술 수가는요. 우리나라 1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15만 원. 그리고 해외 주요국에서는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우리보다가 적어도 20배에서 30배는 많죠. 물론 대한민국은 의료보장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수가를 엄청나게 올려서 또 국민의 부담으로 많이 주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수가를 적정하게 올려줘서 예, 의사들도 뭔가 희망이 있는 모양이 돼야 되는데 구체화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소아과 같은 경우는요. 수가 올려주겠다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올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원에 대한 이야기도 하라 이거 재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 수가를 올리려고 그러면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산부인과를 살리고 소아과를 살리고 응급의학과를 살리고 흉부외과를 살릴 것인지 그 방법을 확실하게 정부가 제시했어야 된다. 바로 이게 두루뭉실하게 제시를 하니까 이게 커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게다가 이대 목동병원인가요? 신생아실에서 아이가 4명인가 사망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많은 의사들이 재판을 받고 상황이 진짜 최악으로 갔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요. 야 이게 소송 위험 이거 진짜 장난 아니겠다. 예, 그래서 민사상 책임 완화에 대한 부분도 좀 명확히 해라 이거예요. 민사소송에 대한 위험은 그대로 있거든요. 형사소송에 대한 위험은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법적 부담도 완화를 하고 특별법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도 좀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의사협회죠. 의사협회에 따르면요. 의사 수 대비 우리나라 의사 기소율이 0.5%라고 합니다. 0.5%. 일본은 0.02%. 영국은 0.01%.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10배 이상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최악의 상황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 이것은 정상 참작을 해달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의료계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의료계도 말입니다. 양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양보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OECD 주요국 중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면요. 대한민국은 한의사 포함해서 2.6명입니다. 독일은 4.4명이고요. 호주도 3.8명이고요. 프랑스도 3.2명입니다. 인구 1000명당. 영국은 3명이고요. 네, 미국이 우리하고 같습니다. 2.6명. OECD 평균은 3.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올리는 것 저는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대화와 타협이 없이 이렇게까지 가면 최악의 수순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주요국의 의대 입학 정원을 보면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전부 다. 미국 독일만 하더라도 2015년에 1728명을 많이 올려서 말입니다. 6024명을 올렸습니다. 6024명을. 그런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프랑스도 2000년에 3850명을 6150명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말입니다. 16,488명을 2024년에 6,493명을 올렸는데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3,058명을 2,000명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의사를 더 보강을 해서 국민 건강을 신경을 쓰겠다는 것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한쪽의 어떤 특수한 이익을 위해서 보장한다. 이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때문에 양쪽이 정부도 그렇고요. 의료계도 그렇고 반드시 저는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의료 대재앙이 터지는 것 저는 진짜로 안 된다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의사들의 정부 정책 꺾기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저는 그 정책 꺾기도 말입니다. 꺾으려고만 들지 말고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요. 그 현실 안에서 저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 그리고 객관적인 선택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분들 똑똑하잖아요. 정부도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최악의 상황이 오니까 더 이상은 안 밀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는요.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에 대한 구체화를 더 단단히 내세우고요. 또 의료계는요. 의사들은 단 거 필요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도대체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 저는 그것이 결국 모두가 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만약에 말입니다. 수술실이 문 닫고요. 응급실이 문 닫는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이것은요. 의료 대재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그런 최악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만의 욕심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인다는 것은요. 결국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해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 반드시 있거든요. 때문에 서로라는 말이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 또 중요한 것은 의료계가 생각하는 것. 서로
탁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왜 그동안 못했느냐. 저도 그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동안도 말입니다. 잡아서 이야기하고 그런 내용들을 다 언론에 내놓고 국민들에게 보고하면서 했으면 저는 참 중요한 일이 됐겠다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오로지 국민입니다. 국민이 모든 판단의 잣대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